뚜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속의 맛집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책의 주제가 약간 슬프긴 한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사랑을 했다면 실패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고통도 큰 고통 중에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련의 고통이 인간을 성숙하게 해주기도 하죠. 시련하고 쿨하게 넌 아니었어. 안녕, 잘 가, 빠이. 이런 가벼운 이별 말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너무 그립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읽으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움이 되는 책들을 몽땅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책은 짠! 알랭 드보통의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입니다. 제가 한참 알랭 드보통의 연애소설을 좋아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저도 20대에 많이 읽고 도움이 됐던 만큼 이 소설은 20대의 첫사랑?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았던 그런 순수한 사랑이 끝났을 때 읽어보면 정말 좋은 소설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 시절에 이 책으로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으시나요?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러다 실패하면 우리는 회의주의자가 됩니다. 좋을 때다. 근데 그거 얼마 못 가. 이 소설은 남녀가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을 시작하고 점차 시들해지면서 서로를 더 이상 운명으로 느끼게 되지 않는 그 시점, 이별의 시점까지 연애에 대한 남녀의 심리를 알랭 드보통 특유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연애를 해봤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철학적 사유가 가미되어 있다는 게 알랭 드보통 연애소설의 특징일 것 같아요. 철학적 사유라는 이 단어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랭 드보통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정말 쉽게 심지어 재미있게 글로 표현해주는 그런 대단한 작가니까요. 사랑하면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소설로 우리도 철학자가 한번 돼보자고요. 두 번째 책은 짠! 프랑수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입니다. 이 소설에는 딱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37살의 여자 폴, 그녀의 이기적이고 자유로운 남친 로제, 폴을 사랑하게 된 24살의 젊은 청년 하몽. 이 삼각관계 뭔가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폴이라는 이 여성은 자유가 중요하다며 멋대로 행동하는 로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맞춰주는 연애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녀에게 젊고 생기 있고 잘생긴 그리고 사랑꾼인 하몽이 등장합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느껴졌던 그 하몽의 이미지, 제 상상 속의 하몽의 이미지는 약간 차은우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하는데 당연히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싸 게이드. 그리고 로제는 폴을 두고 자유를 찾아서 다른 여자와도 여행을 가고 밤도 보내고 이러는 나쁜 놈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폴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몽을 감당하길 두려워하죠. 그리고 폴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은 채로 로제와 함께 지내기를 선택합니다. 세 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강은 그들의 감정들을 정말 섬세하고 예리하게 표현해 놨거든요. 심지어 이 소설을 쓸 때가 사강의 나이가 24살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진짜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폴의 나이가 37살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 30대의 감성을 20대 초반인 여성이 표현해낼 수가 있지? 아무튼 이 소설을 이별 후에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3명 중에 1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인물 속에서 내 모습을 비춰본다면 나를 좀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책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책입니다. 바로 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사랑이라는 거에 심리학이 빠질 수가 없죠. 에리 프롬은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다뤘던 심리학자입니다. 그의 연구 결과가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사실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 읽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실현을 했다면 지금이 이 책을 읽어볼 기회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사랑에 자꾸 실패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이 있나? 내가 못난인가? 이렇게 악에 좀 받쳤을 때 그 원동력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사랑이라는 것도 기술을 배우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이 책의 슬로건입니다. 사랑은 기술이라서 누구나 배우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랑을 하려는 방법을
그 기술을 터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받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뼈 때리는 문장들을 딱 읽으면 정신이 아마 번쩍 들 겁니다. 좋은 짝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 외모를 꾸미고 내 스펙을 쌓고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만큼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는 방법을 공부해보자. 물론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다 내려놔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 책이 저한테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정말 소중한 지침서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수동적인 사랑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사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짠! 슈테판 츠바이크의 초조한 마음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초조한 마음은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초조한 마음이 드는 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읽은 소설 중에 가장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이 소설 속 주인공 호프 밀러는 군인인데 어쩌다 보니까 하반신 마비인 귀족집 딸을 돌보게 돼요.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호프 밀러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죠. 그녀에게 사랑 고백을 받은 순간 호프 밀러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돌봐주는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을 하는 바람에 비공식적인 약혼까지 하게 돼요. 그는 그녀를 사랑해서 약혼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어설픈 연민이라고나 할까요? 그 뒷 내용들은 스포일 수 있어서 여기까지.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연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하나인 나약하고 감상적인 연민은 그저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충격과 부끄러움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초조한 마음에 불과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는 대신 남의 고통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방어한다. 진정한 연민이란 감상적이지 않은 창조적 연민으로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힘이 닿는 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견디며 모든 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연민을 말한다. 진정한 연민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어설픈 연민 따위는 집어치워라. 여러분은 연인을 진정으로 연민을 했던 적이 있던가요? 진정한 연민이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엄격해 보여서 과연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작가의 정말 뛰어난 심리 묘사 덕분에 우리는 이 등장인물의 심리를 99%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작가의 의도는 그만큼 우리 스스로의 감정, 우리의 이 올라오는 마음들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어설픈 연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 실패해서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한 책이겠거니 하고 클릭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모아놓고 보니까 실패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철학자가 되어라 라는 약간 무거운 메시지만 전달드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중심이 잘 잡혀있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비록 실현을 했을지라도 사랑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실현했다고 마냥 막 자괴감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대신 같은 실수, 같은 실패는 반복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도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더 유익한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